수원 실전 심화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지수 로그 함수라는 이름의 주로 그래프 문항을 보았다면 걔의 뭐 연장선이에요. 같이 이어지는 문항이기도 하고 지수 로그 방부등식을 가지고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부등식이라고 해서 근을 내놔라. x값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문항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프, 요 앞단원이었던 그래프 단원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으니까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그때 나는 x의 어떤 범위를 갖게 되는가, 네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 그래프 관련 문항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첫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f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는 직선, 요놈이죠. 요놈은 정의역을 가져요. 3보다 작은 쪽에서만이라고. 요놈은 3x 플러스 2, 마이너스 12, 3x 마이너스 12, 요놈인데 3의 오른쪽에서만. 그리고 아마 작정하면 저거 절대값으로 얼마든지 표현 가능한 녀석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친절하게 그냥 풀어헤쳐 준 거지, 사실은 절대값을 집어넣어서 x-3 한 식으로 충분히 표현 가능한 그런 fx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림과 같다를 내주고 여기 이제 꼴랑 부등식이 나왔어요. fx의 fx의 위치가 어떤 2의 거듭제곱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게 지수부등식인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그래서 실상 지수부등식의 거리로는 2의 fx 하고 4x승이라는 게 2의 2x승 이렇게 돼서 밑이 1보다 큰 부등식은 지워내는데 지수가 떨어지며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도요. 이 밑이 0에서 1 사이의 밑이었으면 떨어지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딱 그냥 반사적인 행동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상 지수 부등식은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단원명으로 보면 지수 부등식 얘기지만 실상은 그냥 fx라는 어떤 그래프와 y는 ex라는 어떤 그래프의 높낮이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y는 fx 그래프를 생각하고 y는 ex 그래프를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서 요런 더 확대가 안 되는 것 같던가? 오케이. 요렇게 생긴 y는 ex의 직선을 그어가지고요. 어떻다고? fx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요. 작다니까 더 아래, ex가 더 위에 있는 그런 x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 요 녀석부터 요 녀석까지에 있는 요 x의 범위가 바로 답이 되고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애, 얘가 미니멈 값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애, 요 녀석이 맥시멈 값이 될 거고. 한마디로 그냥 여기서 방정식 한번, 여기서 방정식 한번 풀면 되는 거예요. 요 윗 녀석에다가 는 2x 한번, 아래 녀석에다가 는 2x 한번 걸어서 구해지는 두 개의 x 값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 아무것도 아님이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판단을 내리고 이런 데 찾으란 얘기구나를 알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의미를 알아야 쉽게 풀린다 이런 얘기죠. 비슷한 맥락의 문제를 찾아가 볼까요? 먼저 요 아이가 그런 버전이죠. 4번. 이번에도 1차 함수, 2차 함수 fx와 gx를 내주었어요. 이 그림은 아마 나중에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요 녀석을 풀어내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면 밑이 2분의 1인
지수 부등식 되겠습니다. gx 이렇게 하고 이제 지울 예정이니까 8분의 1을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3gx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 2분의 1과 2분의 1을 지워내면 fx, gx라는 지수가 떨어지고 3gx라는 지수가 떨어지고 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그래프로 판단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여기 2차 함수고 1차 함수, 그럼 곱하면 3차 함수냐? 내가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gx를 넘겨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gx 곱하기가 되고, 예, 여기엔 fx가 하나 남고 gx가 달고 나온 3이 빼기 3 이렇게 해서 예, 부등식으로 동시에 걸리며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차 부등식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gx 만들어서 여기다 넣고 fx 만들어서 여기다 넣고 예, 합계 3차 부등식을 풀어도 됩니다. 3차 부등식 정도는 뭐 그 수투를 지나온 사람이면, 수투를 다 해본 사람이면 3차 부등식 정도는 이렇게 꼬부랑으로 예, 해서 부등식을 풀기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수원에 한정해서 풀어본다고 하면 그래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덩어리가 곱해졌는데 음수라고 이렇게요. 두 덩어리가 곱해졌는데 음수라고 하면 첫 번째 이게 gx가 음수이며 대신에 fx-3이 양수가 된다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양 이 조합이죠. 양 fx-3이 양수려면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로 조건을 잡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한 것은 gx가 양수일 때 이게 양, 그럼 이게 음이면 된다. 한마디로 f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이게 또는 5월로 걸리기 때문에 양쪽에서 나온 녀석은 교집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합집합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거로 이게 딱 출제 목적이 분명한 게 여기 3회에서 y, 이게 지금 여러분 표시해 보면 여러분 그 문제 보면 요 표시 라인을 딱 그어 보시면 이게 정확히 y는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보다 높고 낮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둘 중에 뭘 먼저 만족시키건 간에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은 gx는 3, 이 3이라는 x값 왼쪽으로 0 밑으로 내려갑니다. 0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와중에 f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1보다 위쪽이 되는 거예요. 1보다 위쪽. 그러면은 최종적인 범위는 1 포함 1의 왼쪽이 되는데요.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조건이 자연수 x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연수 x값의 합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1밖에 없는 거죠. 똑같이 해봅시다. gx가 양수인 구간에서 말하자면 3의 오른쪽 구간에서 라고 했고요. 3의 오른쪽 구간에서 fx가 3보다 낮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fx라는 이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3보다 낮은 구간은 1에서부터 5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3의 오른쪽과 2, 5의 사이, 1, 5의 사이의 교집합을 구해보면 바로 3에서 5 사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양쪽 경계는 모두 포함이고요.
그래서 3부터 5 사이 하면 자연수 x로는 3, 4, 5 이렇게 3개가 되겠죠.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1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1번하고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짜잔. 이번은 그냥 간단하게 골자만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색칠되어 있는 두 삼각형 OAN, BN, OBN, CN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SN, TN이라고 하는데, SN분의 TN이 64다. 이거 이제 바꿔서 쓰면 TN equal 64 SN이고요. 우리 좋아하는 그 넓이에 대한 비율식으로 써보자면, SN이 어느 쪽이야? OAN. 이쪽이 SN이죠. 그러니까 SN 대 TN은 1대 64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 두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밑변의 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높이가 공유되고 있으니.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어차피 요만큼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차이가 나는 건 밑변이고, 밑변의 비가 1대 64임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점의 x좌표 간의 비율이 1대 64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동원되는 문자가 뭐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 문자가 바로 n이에요, n. n. 그래서 여기다가 n은 하고 로그 2의 x1 더하기 1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n은 로그 2의 x2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n은 로그 2의 x3 마이너스 4의 n승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x1, x2, x3를 구해내면 요놈들의 이렇게 x좌표들이 나올 테고, x2에서 x1 뺀 값의 비율이 x3, x2를 뺀 값의 비율의 64배를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 거꾸로 했군요. 잠시만. 요 길이의 64배를 한 것이 요 길이와 같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의 문제가 생기겠죠. 다음. 어, 3번 했나요? 3번? 3번을 해내셨네요. 이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풀이의 아이디어, 그 풀이의 아이디어가 사용된 고난도 문제가 꽤 있습니다. 지수로그 함수에. 어제 제가 11번 추가 동영상 이렇게 찍어서 소개했는데, 그거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바로 이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점을 걸 건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교점을 걸 건데, 그 교점을 내가 알아낼 방법이 없단 말이야. 방정식이 풀리질 않아서. 그런데 그 교점이 적어도 어떤 값과 어떤 값의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는 조건, 그 조건을 어떻게 챙기느냐는 건데요. 확실하게 아는 값을 챙긴다는 거죠. 이게 0이고 여기가 x2면 이 x2가 2보다 작은 구간에서 생기고 싶다 라고 한다면,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두 그래프의 높낮이와 2를 집어넣었을 때 요게 이제 이렇게 이어간다고 하죠. 이 두 그래프의 각각의 교점의 높낮이가 서로
역전이 일어나야 된다. 예, 반대가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 높이가 같아지는 곳이니까. 라는 논리라는 겁니다. 바로 그 논리로 2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2의 2 플러스 k승과 2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9의 2승 마이너스 3이라는 이 값 사이에 요런 대소관계가 있어야만 x2가 그 안쪽에서 교점이 생긴 거다 라는 것으로 얻어내는 아이디어란 말이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이 암시하고 있는 교점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같아지는 점이니 그것의 좌우에서는 대소가 바뀌어야 된다. 라는 이 아이디어를 아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예, 아주 어렵게.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에 쫓겨가지 말고 10번 문제를 한번 보자면요. 여기까지 지금 읽은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서두에 이야기한 것도 좀 속상해서 말한 건데, 이게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고,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영상은 녹화되고 있으니 시간 이후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고민을 해본 다음에 제 풀이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OAB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그러면 그게 n이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의 개수가 달라질 텐데 그들을 모두 더해달라는 소리고요.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 3의 n승이다 할 때의 이 n이 2n이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세 가지 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2,3과 마이너스 2,9와 마이너스 2,27 세 점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A가. 그리고 B의 좌표를 A, B라 할 때 A와 B는 자연수이고 이 B는 로그 2의 A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킨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경계예요, 경계.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일 때 요렇게 해서 Y는 로그 2의 X를 제가 그린다고 하면요. A, B라는 점이 이 점 위에 놓였을 때가 딱 이퀄이 되거든요. 이퀄. 근데 얘가 그거보다 낮다, Y좌표가 더 작다라는 뜻은 경계와 요 아래 내부라는 뜻이 됩니다. 이 경계의 아래쪽.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요 밑 아래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1사분면 내에서 요 경계 포함하여 요 안쪽 내부 1보다 위쪽 정도 되겠죠. 요 영역에 있는 어떤 한 점 B라는 뜻입니다. B라는 점이 그리고 삼각형 OAB의 넓이는 52i다. 저게 이제 골치 아픈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해볼게요. F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F1이라고 하면 삼각형 OAB는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3이라는 A 점이 있고,
다음에 원점, 그리고 A, B 어딘가에 있는 이 그래프의 안쪽에 어딘가에 있는 점 이야기예요.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점이 어딜지 모르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B가 얘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 넓이는 요렇게 하면 되겠군 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안 먹혀요. 그러니까 사전지식 여러분 사선식 기억하시죠? 이것도 별도로 얘기해야 되나? 여기 잠깐 썼다가 지울게요. 사선식의 이 그 핵심이 삼각형이 이제 좌표 평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여기 좌표, 여기 좌표, 여기 좌표를 가지고 쭉 내려서서 이렇게 X자로 곱하는 행위로 구하는 것을 사선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선식의 특별 케이스 중에, 특수 케이스 중에 한 점이 원점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데요. 한 점이 원점일 때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지고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럼 얘가 A, B, C, D라고 해봅시다. 이때 공식은 저 사선식은 기억 못해도 되니까 사선식은 기억 못해도 되니까 요 녀석까지만은 꼭 기억을 합시다. A, B, C, D를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쓰세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쓰고 X자를 그리면서 곱해서 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그러니까 뭐냐면 2분의 1 절대값 AD-BC예요. 이렇게. 뭐 X를 어느 방향으로 그려도 괜찮습니다. 절대값이기 때문에. (2분의 1) AD-BC 되겠죠? 이제 양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말인데 얘가 한 점 OAB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2분의 1 절대값 F1은 2점이니까요. 마이너스 2, 3과 A, B를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쓸까? A, B와 마이너스 2, 3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은 2분의 1 절대값 AD-BC 3A 더하기 2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쓴 이유는요. AB가 자연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연수 3배, 자연수 2배 그리고 더했다. 그러면 이거 절대값 벗겨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양수가 될 테니까. 는 50 이하이다 라는 등식이 저 답원을 식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 2분의 1은 넘어가서 여기를 100으로 만들 테고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3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100부터 100 사이 이런 문장이 될 텐데요. 이때 이제 문제풀이에 좀 닳고 다른 사람이라면 이게 이제 고3들 모의고사에서도 상급 난이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랄까 이 출제자하고 문제 푸는 자들하고 이게 선수끼리의 대화라고 보는 거예요. 선수들끼리 너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인데 이때 이쪽은 버려도 됩니다. 이쪽은 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3A 플러스 2B는 넓이를 뜻하는 것이고 넓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50 이하이다를 그냥 양수 쪽에서 100 이하이다로 설정해 놓고 들어가도 돼요. 자,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OAB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어차피 이 점은 고정돼 있고 A점은 고정돼 있는 거고 B점의 개수가 곧 OAB의 개수일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A, B 순서쌍의 개수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순서쌍의 개수. 그래서 여러분이 요식하고 이거 그림하고 이 그림이 이제 B는 로그 2의 A보다 작거나 같다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저것도 직선으로 생각해야겠군이 되는 거예요. 저것도 직선으로 생각해야겠군. 이거 직선, 이거 곡선, 그리고 내부 영역에 대한 격자점 찾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자, 어떤 식이냐면 세로축이 B축으로 할게요. 그림 그리기 편하게. 그리고 가로축이 A축. 그리고 저는 1사분면만 볼 겁니다. 왜냐하면 A, B는 자연수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 녀석은 요렇게 가는 그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내부가 되겠죠? 그 입장에서 얘를 보시면 B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3A로부터 더하기 50까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뭘까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기울기 음수고 y절편이 50인 직선이에요. 그 직선보다 아래쪽이라는 뜻이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직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얘랑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만나겠죠. 가로축과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 곡선의 아래쪽이어야 된다고 그랬고 이 직선의 아래쪽이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두 개가 겹치는 영역은 바로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자연수 A, B를 찾아내는 거예요. 개수를.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황당하죠. 처음에 이런 요구, 진짜 이런 요구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를 들으면, 황당할 텐데, 맞습니다. fn의 개수를 세라고 하는 것이 결국 A, B의 개수를 세라고 그랬고, 결정적인 힌트가 A와 B는 자연수이고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일사분면에 있는 격자점을 찾아달라는 소리예요. 그럼 아까 이제 그 교점을 찾는 아이디어가 여기 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 찾아요, 이거. 이 점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얘하고 로그 2의 A하고 이 직선하고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로그랑 다항이랑 언제부터 연립방정식이 풀렸나? 안 풀리죠. 그때 이제 걱정하지 말고 B equal 1에서부터 타고 가는 겁니다.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자, 해볼게요. B가 1일 때, 자, 여기가 1일 때, 요 값은 얼마로 시작하나? 이 값은 2로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A는 2부터 이렇게요. 그러면 요건 얼마일까요, 요것도 B에다가 1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B에다가 1 집어넣어 보시면 3A는 98. A는 요게 정수점은 아닌데요. A는 3분의 98이 이 교점인데 대략적인 소수점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32점 얼마죠? 32점 얼마. 그러니까 자연수로 이 끝에 있는 가장 가까운 애는 32가 될 겁니다. 2부터 32라는 소리예요. 제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찾아놓은 값들을 써줄게요. 이거 B는 2를 딱 쓰고 여기 교점 찾으면요. A는 4부터 출발해서 32까지가 됩니다. 3하고 B는 3을 그어보시면 여기 교점하고가 A는 8부터 31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B는 4를 그어볼게요. B는 4를 그어보시면 이 A는 16부터 30이 됩니다. 네, 이쪽이 16이고 이쪽이 30점 얼마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개수를 세면 되는 거야. 격자점을. 그런데 내가 이게 왜 마지막이라고 했냐면 그 다음 B는 5를 그어보시면요. 이 로그 함수랑 만나는 숫자가 32예요. 32. 근데 이게 오른쪽 끝을 보시면 알겠지만 32, 31, 30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럼 그 다음 그거보다 더 줄 거거든. 예. 그러면 32하고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B는 5. 정확하게 따져보면 정확하게 요 값이 30이 됩니다. 30. 여기 만나는 자리가 30이고 여기 만나는 자리가 32라면 이 둘이 역전이 됐고 난 그걸 근거로 아 얘네 둘 요 중간에 어딘가에서 만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야 격자점을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곡선하고 만나는 자리를 찾고 이쪽 직선하고 만나는 자리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확신에 차서 가는 것은 이거 둘 언젠가는 역전 일어난다 이거. 그러면 그 바로 직전에 내가 교차했던 뜻이구나. 난 거기까지만 세면 되는구나. 라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의 총 개수를 세면 99개가 나오고요. 99개. 지금 저는 꼴랑 뭐란 거죠? F1을 한 거예요. F1.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요 마이너스 2,3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9를 집어넣고 똑같은 짓을 한번 할 수 있겠죠. 똑같은 짓을. 그러면 얘가 어떤 식이 되냐면 이 아이가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또 그 다음 녀석은 요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개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n equal 1일 때가 이 녀석이었다면 n equal 2일 때가 이 녀석, n equal 3일 때가 이 녀석.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격자점의 개수를 일일이 다 세는 문제입니다. n equal 1일 때 지금처럼 99개가 나왔고요. n equal 2일 때 19개가 나오고요. n equal 3일 때 2개가 나옵니다. 달랑. 그러니까 실상 요 사이에 걸리는 정수가 몇 개 없다는 얘기죠. 다 합치면 정답은 120개. 격자점 문제가 뭐 솔직하게 말하면 수능에서는 쇠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격자점 문제가 안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이게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게 아예 그냥 지침에 내지 마!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다시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건데 문제는 나왔다 하면 이렇게 어려워요. 격자점 문제는. 그래서 어쨌든 내신 대비하는 입장은 내신이야 뭐 당연히 낼 수 있는 거니까 내신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수능을 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격자점 문제가 막 너무너무 열심히 할 건 아닌데 그렇다고 소홀히 해서 아예 그냥 격자점 문제니까 빼버려 이렇게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요걸 대표 문항으로 해서 F1을 대표 문항으로 해서 F2, F3은 여러분이 직접 이 방식으로 해보세요. 아시겠죠? 요 얘기를 하다가 3번 얘기를 하다가 넘어간 겁니다. 자, 5번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건 솔직히 말기 알아듣기 문제, 독해력 문제죠. 독해력 문제. FN이라는 값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애에다가 진수값에 n을 넣어라.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애에다가 진수값에 n을 넣어라. 단 n이 홀수면, n이 짝수면 넣어라. 라는 건데 이걸 만족한다.
지금 이 녀석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짝일 때 홀일 때 홀일 때 짝일 때 짝일 때 짝일 때 이렇게 가정해서 풀어본 사람이라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푼다는 건 아닌데 요는 말이에요. 이걸 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언제 한 얘기지? 이것도 오늘 우리 특강 시간 중에 한 얘기 같은데 수학이라는 기호 언어들이 어찌 보면 하나의 언어 체계로 만국 공통어란 말이에요. 만국 공통어. 그러니까 출제자는 수학 기호라는 언어로 우리랑 대화를 시도하는데 우리가 그 언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면 출제자하고 대화를 잘 못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 예, 그걸 이제 내가 맨날 얘기하는 독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 이 MN으로 그냥 써볼까요? 예, 임의의 실수 M과 임의의 실수 N에 대하여 라고 이제 출발을 한 다음에 FM 더하기 N은 FM 더하기 FN과 같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쓱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출제를 쟤처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보고 알아먹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fx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라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라고요. 이 뜻이 나오면, 이 성질이 나오면. 비슷한 사례로 fm 더하기 n이 fm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 fn으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이것도 알아먹으라는 뜻입니다. fx가 지수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저 녀석입니다. mn을 둘이 곱했는데 그 녀석이 fm과 fn의 합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 그 말은 fx가 로그 a의 x, 즉 로그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말뜻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이라는 말은 잠깐만 이거 그냥 로그 함수라는 뜻인데 fx가 fn이 로그 함수대라는 뜻 아니야? 이렇게요. 받아들여요. 이게 원래 로그의 성질이에요. 로그면 다 되는 성질이에요. 이게 다만 하나의 로그여야죠. 그 말은 밑이 통일되어 있는 로그여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로그 A라는 밑을 가지고 있어야 저 성질이 성립하는 거지 로그 2의 X와 로그 3의 X가 공통으로 이 성질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로그 3에만 해도 되고 로그 2만 해도 되는데 어쨌든 두 개가 섞이면 안 된다라는 뜻이니까 저는 이 로그 3만 할 수 있는 조건, 즉 이 자리에 홀수만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성립이에요. 마찬가지 로그 2의 x에 이 자리에 짝수만 들어가게 되면 이거 항상 성립하게 돼요. 그러니까 20 이하의 두 자연수 중에 홀수 10개와 짝수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인 m도 홀이고 n도 홀이라면 저건 아주 자연스러운 로그의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할 거라는 거죠. 이건 고려해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무조건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따라서 홀수 10개, 홀수 10개 순서쌍의 개수 하면 100개죠, 100개. 100개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케이스인
짝. 예, 이 경우에도 항상 성립합니다. 로그 2라는 밑으로 통일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어떤 로그의 무조건적인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100개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간을 확 줄여버려요. 쟤네들을 고려하는 시간을 없애도 되니까. 그럼 이제 고민해야 될 파트는 바로 둘 중에 하나. m이 홀일 때 n이 짝인 경우나 또는 m이 짝인 경우에 n이 홀인 경우, 이거에서 이제 이게 성립하는 건이 뭐가 있냐를 알아보는 건데, 집어넣어 보시면 로그 mn, 이 홀과 짝을 곱하면 뭐가 되죠? 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의 결과물은 로그 2의 mn이 됩니다. 예, 결과가 짝수일 때 짝수를 로그 2에다 넣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같다야, 같다. 로그 2에 m이 홀수니까 이번에 로그 3이 나오겠죠. 로그 3의 m 더하기 로그 2의 n은 짝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성립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인즉슨 이 로그 2의 n이 이쪽으로 이제 마이너스로 넘어가게 되면 나누기를 실시하게 되고, 이 자연수니까 뭐 이 0일 될 가능성의 조사도 없이 그냥 바로 지워지고 로그 2의 m이 돼요. 로그 2의 m과 로그 3의 m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방정식이 생기는데요. 결론이 뭐지? 있긴 있어요. 로그 2의 m과 로그 3의 m을 동시에 같게 만드는 m값. 뭐죠? 네, 1이라는 뜻입니다. 홀수요. 홀수 중에 밑이 다른 두 로그를 같게 만드는 유일한 한 값이 있어요. 그게 1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홀인데, 홀은 홀인데 그냥 1이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를까? 그냥 순서만 바꾸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똑같겠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 짝수. 아, 1과 짝수의 조합, 1과 짝수의 조합,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짝수는 총 10개니까 예, 이 1, 짝수로 해서 10개. 이게 10개. 예, 그리고 이 녀석도 짝수, 1 해서 순서쌍이 총 10개. 겹치는 거 없습니다. 홀짝이 바뀌었기 때문에 겹치는 게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10개, 여기 10개, 홀 100개, 짝짝 100개 합쳐서 정답은 220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야, 이것도 참 추억의 문제인데, 이거는 솔직히 문제를 그냥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떤 두 개의 이렇게 그 곡선이 있는데, 하나가 로그 2의 x고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x고, 뭐 어떻게 생겼나 관심도 없고, 그런데 얘가 x는 k라는 선을 이렇게 라인을 그어가지고 얘랑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얘랑 만나는 점을 b라 했을 때 요 b, a와 b의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곱을 구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 그대로 식을 세워보면 한마디로 로그 2에다가 k 집어넣은 게 a의 높이고, 마이너스 로그 2에다가 요 x에다가 k 집어넣은 게 b의 높이고, 그 둘을 빼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림을 저렇게 그렸지만 a가 높을지 b가 높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는 게 핵심인데, 이 절대값 안 씌우면 여기서 아니다. 아, 절대값 안 씌워도 틀리는 애들 많죠, 여기서. 이 절대값 꼭 씌워야 되고요. 그리고 는 2이다. 딱
딱 저 문장을 식으로 쓴 거잖아요, 이게. x 이퀄 k를 여기다 넣고 둘이 잡아 빼. 근데 어느 쪽이 높을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그 길이가 2가 되도록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로그 2도 밑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로그 2의 k 괄호 열고 8-k의 절대값이 2다. 예. 그러면 바로 그냥 두 개로 k 8-k는 4가 되거나 k 8-k는 마이너스 4가 되거나 아닌데 마이너스 4가 아니구나. 쏘리. 이게 마이너스 2면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4분의 1이구나. 네, 4분의 1이 되거나 하는. 그래서 이걸 2차 방정식꼴로 만들어주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는 제로가 되고 이것도 2차 방정식꼴로 만들어주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분의 1은 0이 되고 예, 이거 풀리는 2차 방정식 같진 않으니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이용해보면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실수 k값의 곱은하고 물어봤으니까요. 예, 여기서의 두근을 k1, k2라 하고 두근의 곱을 구하면 4고 여기서의 두 k값을 k3, k4라고 하면 그 둘의 곱이 4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k1, k2, k3, k4를 모두 곱하면 4 곱하기 4분의 1, 1이 된다. 라는 이런 스토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따박따박 식을 잘 세우는 친구였으면 이때 이거 수능 문제였는데 뭐 잘 맞췄어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보았을 때 이걸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뭔데 4개씩이나 나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뭔데 4개씩이나 나와? 지금 k 값이 이렇게 되는 이 x 이퀄 k의 위치가 무려 4번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무슨 말일까? 이제 그걸 알아내면서 예,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요런 거 요걸 만약에 내가 y는 fx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뭐겠냐는 거예요. 이 녀석이 뭐겠냐는 거예요. y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f 8-x가 되거든요. 이 뜻을 좀 해석할 수 있으면 이 뜻을 좀 해석할 수 있으면 굉장히 그래프적으로 안정화된 친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fx에 x자리에 8-x 넣었죠. x 대신에 8-x, x 대신에 2a-x를 넣었다라고 하면 이 행위의 의미가 x 이퀄 a 대칭시킨다는 의미입니다. 2a-x, x자리에 2a-x를 넣으면 x 이퀄 a 대칭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x 이퀄 4 대칭을 시켰다는 뜻이죠. 8-x니까. 그리고 요 앞에 마이너스 있죠. f 앞에 마이너스. 이거는 뭐예요? x축 대칭시킨다는 뜻이에요. fx 대신에 마이너스 fx가 됐다는 건 x축 대칭시켰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면 4,0이라는 점대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뜻이 4,0 대칭 상태의 그래프이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때에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얘가 y는 로그 2x니까 여기 y축이 자신의 점근선이잖아요. 그죠? y축이 자신의 점근선. 그러면 바로 이 그래프, 이 fx를 4,0 대칭시키면 그려지는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가둘 수 있죠. 뭘 가두냐면 8이라고요. 점근선을 양쪽에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0과 8의 한가운데인 이 자리에 4,0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라는 녀석이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로그 함수와 이렇게 지나가는 로그 함수와 4,0 대칭 상태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식 네,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게. 뭐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빠르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요걸로 할까요? 요게 길이 2짜리 짝대기 대나무자 길이 2짜리 대나무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게 탁 낑겨지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그게 K 값이거든요. 그럼 이 길이가 2가 되는 애가 여기에 한번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는 쭉 지나가면서 다 자기보다 크다가 어느 순간 여기 오면서 이렇게 딱 2가 되는 순간이 있겠죠. 요렇게 두 개입니다. 요렇게 두 개.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디 있는 거냐?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 점근선을 따라 무한까지 올라가는 애라서 길이가 한없이 늘어나요. 한없이. 무한대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요쪽에서 길이 2짜리 하나, 요쪽 바깥으로도 벗어나면서 길이 2짜리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4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아예 내려놓고 그냥 할 얘기 다 천천히 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방정식이 매우 약하기도 한데다가 문제 난이도상 오늘 다 설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천천히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하자고 그랬는데 요걸로 반강을 잡고 어차피 삼각함수도 1.5강이 있는 단원이 있을 것 같으니 반강을 잡고 이렇게 한 강을 써가지고 반반 잘라서 가볼까 해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요걸 다 풀어보십시오. 다 풀어와서 제가 추가 질문 및 남은 문항들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삼각함수 문제를 제시할게요. 그러면 그거를 풀고 그 다음 강에 1시간 내내 설명을 하면 100분 내내 설명을 하면 1.5강이 되겠죠. 뭐. 삼각함수가 될지 삼각함수가 활용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좀 걸쳐서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마칠게요.